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회귀 분석 여섯 번째 시간으로 고차 회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고차항을 포함한 회귀 모형입니다. x와 y 사이에 선형 관계, 직선으로 표시되는 선형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 고차함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될 때 활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고차 함수 중에서 2차 함수식이 적합할지 3차 함수식이 적합할지 보통 판단은 x와 y를 3포도를 그려보고요. 그 3포도가 보여주는 관계 구조를 참고하거나 혹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통 그 회귀식에 적절한 회귀식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차 회귀식의 예를 들면 이게 2차 함수 관계일 것 같다. x와 y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2차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차 함수 관계일 것 같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항을 추가해서 이런 형태로 함수식을 설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2차 함수 관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2차 항의 이 개수 B2 이게 이제 그 여부를 결정해 줄 거고요. 3차 함수 관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이 3차 항의 개수 B3가 그걸 결정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절한 회귀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했을 때는 이제 삼포도를 그려보면 그 삼포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이 어떤 선이겠는가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회귀선이 되겠죠. 이러한 회귀선의 모양은 U자형의 회귀선 모양 혹은 역U자형의 회귀선 모양 같은 거 있죠. 이런 회귀선 모양이라면 이거는 2차 함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회귀식을 적어줄 때에 y-햇은 b0 플러스 b1 x 플러스 b2 x 제곱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관계인 거를 회귀식으로 표현해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회귀 모형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x와 y 간의 관계의 스캐터 플롯을 3포도를 그려봤더니 이런 스캐터 플롯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선이 바로 이러한 선이겠죠. 이건 3차 함수와 관련된 선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3차 함수 관계죠. 이게 이제 3차 항의 개수의 부호만 이제 부호가 방향이 다를 뿐이고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함수식으로는 이러한 3차 함수 관계로 일단 회귀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곱항이라든지 삼승항이라든지 이걸 이제 추가로 만들어서 데이터셋에 만들어서 실제 회귀 분석을 돌릴 때는 이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독립변수처럼 회귀식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고차 회귀 모형을 돌리면 단계적으로 보면은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몇 차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회귀식을 작성한다 하는 게 첫 번째겠죠. 물론 이론 기반 실증 연구에서는 이게 이론이 제시하는 바에 맞게 그 함수식, 거기에 맞는 함수식을 보통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맞춰서 데이터셋에 필요한 x의 고차항 변수들을 만들어서 데이터셋에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회귀 모형의 관련 변수들을, 고차항을 포함한 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서 회귀 분석을 실행하는 이러한 단계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차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함수식으로 표현된 그러한 고차 함수 관계가 입증이 된 경우 같으면 x가 y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계산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한계 효과를 계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미분을 아마 그 배우신 분이라면 1차 미분을 하면 그게
바로 x와 y와의 함수식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곧 x와 y의 그 지점에서 x와 y에 미치는 한계 효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를 잠깐 다시 되돌아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3차 함수 관계가 입증이 될 경우에 이 경우에 x와 y 간에 이 관계에서 x가 y에 미치는 한계 효과, x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y 해서 몇 단위 증가하느냐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가 이 지점일 때 이 지점에서 한계 효과가 얼마인가 그러면 이 지점에서 1차 미분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지점에 해당하는 x 값을 집어넣어 주면 바로 이러한 일종의 직선이 있죠. 이 접선, 이 접선을 그리게 될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곧 x가 이 지점일 때 한계 효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 직선이 아닌 이러한 그 곡선의 함수 관계일 때는 어느 지점에서 접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x값이 어느 값인 상태에서의 한계 효과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한계 효과를 계산할 때는 x가 y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죠. 자, 해기식이 3차 함수 관계다 했을 때 이게 존재한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이 y 햇에 대해서 이 x를 가지고 미분을 해주면 이 상수항은 없어지고요. x 1차 항인 경우에는 이 b1만 남겠죠. 계수만. 그 다음에 2차 항의 경우에는 이 2가 앞으로 가서요. 2b 제곱에 그리고 이제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3이 지수가 3으로 곱하기로 내려와서 3 곱하기 b3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이게 이제 이 한계 효과를 나타내는 그 미분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x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y 햇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것은 이 식이 보여주듯이 x 값에 따라서 x가 어느 지점에서 x 한계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x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바로 이 한계 효과 안에서 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가 어느 수준일 때 한계 효과를 구하려는지 명확하게 하고 그 지점에서 한계 효과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차 회귀 함수 같은 경우에 x 변수, 특정한 주 설명 변수가 y와 고차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x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3차항의 관계다, 3차 함수 관계다 그러면 제곱항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삼승항도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자체 변수에다가 제곱을 해준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자체 변수와 제곱한 그 변수 사이에 이 상관관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 회귀 모형에서 다뤘듯이 여전히 다중공선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차 회귀 방정식 회귀 모형에서도 다중공선성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된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이 연습용 데이터에서 부모 경제력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관계를 2차 함수 관계로 설정을 하고 한번 회귀 모형을 돌리려고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 경제력에 이 제곱한 2차 함수, 2차 그 항 있죠. 그 2차 항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 원래 이 부모 경제력과 이 2차 항이 제곱한 그 항 있잖아요. 그것과의 코릴레이션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 역시도 두 변수 사이에 거의 1에 가까운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변수와 원래 변수하고 그걸 제곱해준 항을
동시에 오른쪽에 독립변수에 넣어주게 되면 두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사용해서 고차 회귀 분석을 한번 돌린 예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는 y-햇은 부모 경제력 더하기 부모 경제력의 제곱승 2차 함수 관계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통제 변수들을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이 제곱 관계, 다시 말하면 부모 경제력과 y 사이에 선형 관계가 아닌 이 U자형이나 역U자형과 같은 2차 함수 관계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이 VIF 팩터가 24가 넘었어요. 10이 넘으면 보통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고 그랬죠. 이 공차 톨러런스 기준으로 보면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했는데 이 경우 틀림없이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뭐 잠깐 보고 넘어가면 이 부모 경제력이 2차 함수 관계로 돌렸을 때에 이 1차 항과 관련된 이 유의 확률이 0.038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곱항과 관련된 유의 확률 P값은 0.165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다중공선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편차 점수를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편차 점수를 사용해서 회귀 모형을 돌리는 것을 한번 대안으로 고려를 해보면은요. 먼저 데이터셋에 주 독립 변수의 편차 점수 항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 편차 점수 항의 제곱항, 필요한 만큼의 제곱항 혹은 뭐 삼승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셋에 추가를 하게 되겠죠. 새로운 컬럼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그 주 독립 변수의 편차 점수 항하고 그 편차 점수 항의 고차 항들 있죠. 제곱항이나 삼승항이나 등등 이것하고 그 외 통제 변수들을 이 회귀식 오른쪽에 독립 변수에 포함시켜 주는 거죠. 자, 이 고차항 만드는 거는 이 데이터셋이 있을 경우에 이 부모 경제력에 관련된 편차 항을 먼저 하나 만들었고요. 이 편차항이라는 건 자기 점수에서 평균값을 빼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제곱해 줘 가지고 이 편차 점수의 제곱항 부모 경제력에 이걸 만든 겁니다. 네. 이 편차 점수 기준에서 그 이 변수와 이 변수가 이제 회귀식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간의 코릴레이션을 봤어요. 아까 원 점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모 경제력과 이것의 제곱항 이것 간에 거의 1에 가까운 상관계수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편차 점수 기준으로는 네, 아주 낮게 나와 있죠. 네, 거의 뭐 0에 가까운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제 다중공선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활용해서 고차 회귀 분석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부모 경제력을 넣었던 대신에 부모 경제력의 편차 점수를 넣었고요. 또 그 부모 경제력의 제곱항 대신에 그 편차 점수의 제곱항을 집어넣고 나머지 통계 변수는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 보시면 VIF 팩터를 보면 이제는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중공선성 문제는 해소가 됐다. 이 상태에서 유의 확률 결과를 보니까 이 제곱한 경우에는 유의 확률이 변동이 없는데 이 부모 디비에이션 스코어 경우에 유의 확률 이걸 보시면 원점수를 썼을 때는 0.038이 나왔는데 이제는 유의 확률이 0.001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의 이 변수하고 그것을 제곱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코릴레이션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 y의 영향을 미치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분리한 결과로서 이 1차 항의 그 회귀 개수 같은 경우에는 유의 확률이 훨씬 이제 더 명확하게 떨어진 거로 나와 있네요. 이 편차 점수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귀 모형을 돌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렇다면 그때는 x가 y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했을 때는 일단 편차 점수항을 사용한 표본 해기식을요. 이게 되겠죠. 표본 해기식이 되겠죠. 이게 이제 편차 점수 해당되는 변수고요. 이건 편차 점수의 제곱항이고 이제 뭐 통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뭐 통계 변수는 추가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메인인데 그랬을 때에 이거를 이제 이 메인 x1 기준에서 함수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x1이 포함되지 않은 상수항, 그 다음에 x1 첫 번째 이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된 1차 항이 포함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항이 포함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통계 변수고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계 효과를 구하면 x1에 대해서 x1이 y햇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 효과니까 y햇을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겠죠.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x1이 있는 이 항과 그 다음에 이 항 이것만 이제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이 1승짜리니까 이게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날아가고 이 앞에 개수만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항이 있는 경우는 이 제곱 2를 앞으로 끌어내서 2b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 효과가 되겠죠. 이 한계 효과 그러니까 편차 점수를 활용한 다음에 한계 효과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네,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고차회기 모형을 돌려야 할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고차회기 모형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차회기 모형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제는 종속 변수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종속 변수 y는 연속 변수들이었어요. 예. 그 연속 변수들이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이 종속 변수가 이항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 경우가 있어요. 이항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전에 더미 변수처럼 이게 두 값만 갖는 건데요. 그걸 뭐 0과 1로 이제 처리해 주면 그게 더미 변수가 되는 건데요. 이 종속 변수가 이거냐 저거냐 이 두 가지 결론 중에서 어느 거냐를 예측하게 될 때에 그러한 회귀 모형 있죠. 이러한 회귀 모형을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되는가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y가 연속 변수가 아니고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항 종속 변수일 때에 회귀 모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 이거를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